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된 위메이드 김석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참고로 위믹스 재단이라고 하는 싱가포르 회사의 대표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한 8년 정도 블록체인 사업을 해왔는데요. 여태까지의 위메이드와 위믹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들은 이미 활발하게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논의하고 계셔서 좀 식상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사회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저희의 제안을 담아서 오프닝 스피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300억 원 정도의 자산가로 알려진 김모모 씨가 안타깝게도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분의 유족들이 한 푼도 상속을 못 받았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 질문에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편의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라는 그 주제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로 논의를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실제 인물은 아니고 가상의 케이스라는 점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상속을 못 받았냐면 김모모 씨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크립토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 후에 한 푼도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 김모모 씨가 왜 막대한 자산을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자산으로 보유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부터 시대의 흐름을 기반으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을 매우 빠르게 혁신하고 있습니다. 1601년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라고 불리우는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고 1801년에 런던 증권거래소를 거쳐서 대중투자 상품인 ETF가 미국에서 출시되기까지 약 400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이 속도를 약 30배 정도 빠르게 촉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비트코인 100서가 발표되고 제네시스 블록이 찍히기 시작한 이후부터 코인베이스가 2012년에 설립되었고, 물론 다른 거래소들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2024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죠. 약 15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금융이 진화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기술이 이를 매우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온 금융의 혁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크립토 자산들이 트레이딩되는 시장이 존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시장이 존재하고요. 어마어마한 금융의 심장부로 이미 들어오고 있죠. 온체인에 발행된 실물 자산 RWA라고 하는 이것도 이미 30조를 넘어가는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멘스 같은 회사들은 은행 같은 중개인 없이 직접 이더리움에 한 6천만 유로 규모의 회사 채권을 직접 발행하기도 했고요. 그 전 세계 최대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올해 주주서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주식, 모든 채권, 모든 ETF, 모든 자산은 토큰화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은 이미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7월 31일 가장 최근의 일인데 폴 애킨슨 SEC 위원장이 연설문을 SEC 홈페이지에 업로드했는데요. 거기를 보시면 미국 경제를 오프체인에서 온체인으로 전환하는 잠재력에 주목해야 하고 촉진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금융이 혁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금융의 혁신은 기존 전통적인 금융 기관들과 회사들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최대의 주식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는 지금 모든 주식과 ETF 등의 금융 상품을 토큰화해서 전 세계에서 24시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시작했고요. 이 영향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물론 다른 영향들도 있습니다만 뉴욕 증권거래소가 하루 거래 시간을 22시간으로 늘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변화인 거죠. 이에 발맞춰서 사실 한국의 코스피 시장도 거래 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뭐 바이낸스, 그다음에 코인베이스 이런 데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이미 소화하고 있습니다. 수신, 여신, 그다음에 트레이딩, 그다음에 심지어 IPO, 왜냐하면 토큰을 자기들이 상장하니까 심사에서, 그리고 뭐 파생 상품,
심지어는 IT 플랫폼, 본인들의 체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라는 체인이나 뭐 BNB 같은 체인들을 운영하고 있고, 금융기관들은 이제 새롭게 역할을 재정의해야 할 것이고, 이 시대의 큰 흐름에 초입에 우리가 서 있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든 흐름은 굉장히 급속한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세계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DHL과 미국의 뉴욕 대학의 이제 스턴 경영대학원, 스턴 스쿨에서 발표한 세계 연결성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계속해서 연결성 지수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2025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은 뭐 물론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대외재산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한국 거주자들의 대외재산 소유 금액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 돈은 대부분 미국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 재무부의 TIC 데이터 같은 것을 보면 미국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자산의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2025년 5월 데이터만 봐도 한 430조 원 정도가 미국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디지털 이코노미에서 거래 매개체 역할을 하고 가치 측정의 척도 역할을 하는 기축 통화인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이 나날이 중요해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겁니다. 이것이 달러 패권의 확산을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의 통화를 아마 데이터로 뽑아보면 뭐 미국의 달러뿐만 아니라 위안화도 있고 엔화도 있고 유로화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 통화량의 99%를 차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에서는, 온체인 경제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99%가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이 나날이 강해지면서 사실은 달러의 영향력, 패권이 더 강해지고 있고,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 포용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뭐 제 기사를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해외 노동자분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임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했다. 이런 일들이 이미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은 싱가포르에 위치하는 회사인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랑 거래하는 해외 기업들이 법정화폐로 지급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이미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받는 것을 훨씬 선호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망을 통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는 때로 리젝트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너무너무 빠르고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데 빠르게 그 효용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보면 이 김범호 씨는 사실 시대의 흐름을 되게 읽고 있었던 현명한 투자자였습니다. 그런 현명한 투자자였는데 왜 유족들이 한 푼도 상속을 받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해 보려고 하고, 이것이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온체인 금융이 굉장히 큰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적인 워딩으로 풀면 이 불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불편함과 불안함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편함의 문제가 있죠.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기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해보신 분들은,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12개의 시드 프레이즈가 있다고 하고, 근데 이거를 잊어먹으면 뭐 자산을 못 찾는다고 하고, 한 번 잘못 뭔가 전송을 하면 되돌릴 길이 없다고 하고, 뭔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고 책임져야 할 것도 되게 많고 불안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러닝 커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위믹스 플랫폼을, 그리고 많은 서비스들을 지금 수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들어온 인입되는 문의가 뭐냐면 비밀번호를 분실했어요. 어떻게 복구할 수 있나요? 저희는 복구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저희는 탈중앙화된 지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전송했어요. 나한테 되게 중요하고 큰 돈인데 해외 유저들한테도 문의가 들어옵니다. 저희는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이게 블록체인의 속성이기도 한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전통금융과 같은 대중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불안함의 문제인데요. 이거 더 큰 문제일 수 있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드 프레이즈가 모든 책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프라이빗 키에 연관된 문제인데 되게 위험합니다. 개인 지갑에 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납치당해서 그 프라이빗 키를 탈취당하면 사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전통금융처럼 뭔가 고객 확인 제도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비정상 거래로 의심되면 거래를 차단한다든가 뭐 이런 제도들이 전혀 없죠. 스킴들이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많은 기대하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을까? 저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사고들이 나고 있죠. 참고로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지갑과 관련된 사고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화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언에 대해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스테이블 코인 뱅크입니다. 이거 사실 가칭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블록체인 산업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기존 전통 금융의 증권사나 은행들이 하는 역할을 상당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불안전하죠. 그래서 저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제대로 자리 잡고 차별화되고 대중화되려면 소위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 뱅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불편함의 문제를 해결해서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씬에 있는, 그러니까 산업에 있는 많은 분들이 탈중앙화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장사로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고 이런 제도권과 규제와 어떤 의무와 그리고 탈중앙화의 사이에서 7, 8년을 고민하면서 끊임없는 문제에 시달리면서 사업을 해왔는데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제도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통금융의 영역에 포섭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 뱅크와 같은 국가의 관리 감독을 받는 뱅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소화해 주어야만 실제로 전 국민이 지금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외에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가칭입니다. 저희가 붙인 가칭인데 가상자산 예탁원이라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편의성의 문제였다면 이 문제는 공공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상자산 예탁원에서 소화해 줘야 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가 온체인에 올라가서 토큰이 되는 것이고요. 기존 화폐 사용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국가의 발권력과 통화 정책과 연관성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많은 토크나이제이션 된 자산들이 존재할 텐데 이 기초 자산들을 누가 개런티할 것이냐.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프체인에 있는 자산이 온체인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현실에 있는 원화가 토큰이 되는 거고 부동산이 토큰이 될 거고 미술 작품이 토큰이 될 건데 이런 오프체인에 있는 데이터를 온체인에 옮길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런 믿을 수 있는 오라클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키 관리나 이런 정책 기술에 관해서도 국가에서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해주고 기술을 제공해준다 그러면 훨씬 빠르게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아시다시피 지니어스 액트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보시면 법안을 보시면 공공성이 없습니다. 반면에 그런 질문들이 있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이걸 어디다 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대부분 사용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차별화된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고 미국 외에 어디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달려나가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면 제가 많은 시간을 보냈던 싱가포르이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지만 사실 한국에 비해서는 뭐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이 우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뭘로 차별할 것이냐? 편의성과 공공성으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국과 또 국회와 관계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면을 고려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법안을 입안하고 정책을 수립하시고
실제 시행령 등을 통해서 가이드해 주시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올 수 있다라고 꿈꿔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온체인 이코노미의 핵심은 프로그램에 기반한다는 특징이 있죠. 프로그래머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효율적이고 너무너무 빠르죠. 근데 이걸로 할 수 있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존재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글로벌 회사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기업 간 결제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서는요 크립토로 거래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이런 현상이 미국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급속하게 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끝맺어야 할 텐데, K컬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세죠. 저도 싱가포르에서 보면 한국 식당이 정말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싱가포르 현지인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실제로 이용하세요. 한국인들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죠. 택시를 타면 정말 싱가포르리언 택시 기사들이 한국말 한두 마디 못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한국인인 걸 아시면 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 K컬처가 이렇게 큰 파워를 얻으리라고 10년, 15년 전에 아무도 생각 못 했을 겁니다. 우리가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을 만나서 K컬처가 이렇게 급속하게 파워를 얻었듯이, 이제 블록체인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금융 플랫폼을 만나서 K금융이 우리의 국부를 창출하고 우리의 미래에 큰 베네핏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꿈꿔보고 싶습니다. 그 길을 이제 위메이드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위메이드는 항상 도전해왔고 8년간 블록체인 사업을 한 한국의 1세대 회사로서, 그리고 메인넷을 비롯한 거의 블록체인의 전방위 서비스를 모두 해본 회사는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거의 위메이드가 유일할 겁니다. 그리고 상장사로서 그 사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시행착오와 이런 것들을 겪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위메이드가 그를 바탕으로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 기여하고자 하고요. 그 시작을 오늘 알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메이드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통해서 금융기관이 되겠다, 내지는 이걸로 떼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파트너들과 미팅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위메이드는 단독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테크 컨트리뷰터로, 기술 기여자로서 좋은 파트너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하고 싶고요.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더 크게 열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